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마포고등학교를 맡고 있는 강대 영어학원의 김경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그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한번 해드릴 텐데요. 분석과 함께 그 대비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는 마포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많은 그런 그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대학생들이 저에게도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시험 분석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일단 마포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교과서에서 한 19.8점, 즉 100점 만점에서 한 20점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저기 써 있는 게 21년 9월 모의고사인데요. 또 아래에는 23년 3월 모의고사가 돼 있잖아요.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본 모의고사, 즉 23년에 본 모의고사가 한 10지문에서 8지문 좀 나오고요. 그리고 한 작년이나 재작년에 봤던 모의고사 전체 지문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비중을 보면요. 그 예전에 봤던 뚱뚱한 모의고사, 전체 다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약 50%가 나오고요.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올해 봤던 모의고사 한 10지문 정도로 그 뽑아주시는 거기에서 한 30%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중이 대충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결국에 뚱뚱한 모의고사하고 이번에 봤던 모의고사랑 합쳤을 때 전체 이번 시험 100점 중에서 거의 80%입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수능 지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을 열심히 공부했을 때 이 학생들이 수능 대비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철저히 외우는 게 중요한데요. 뒤에 가서 자세히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요, 상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게 써있듯이 이번에 굉장히 변칙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나왔던 그 종례대로 나왔던 게 아니라 약간 바꾸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일단 변칙 말고요, 반칙도 있었습니다. 흔히 이건 내면 안 되는 건데 라는 그런 것도 낸 게 있는데요. 이따가 자세히 시험지의 문제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한 개 과가 나오는데요. 그 한 개 과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한 개 과에서 내용적으로는 절반 정도를 다 그 소스로 해서 시험에 내십니다. 자, 그리고 뚱뚱한 모의고사. 여기서는 이제 21년 9월 모의고사였는데요. 그 한 20지문 정도에서 한 80% 정도가 나왔고요. 좀 이게 중요한데요. 잘 보이십니까? 보통 이제 마포는 2학년에서는 서술형 시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서술형 시험에서의 이 대부분이 이 뚱뚱한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많이 외워야지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마포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은 십자말로 되어 있는 영영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에 대해서 영영풀이를 주고서 그 단어를 이제 크로스워드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시험이 이 뚱뚱한 모의고사인 21년 9월 모의고사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지난 중간 때도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한 모의고사를 좀 많이 외우고 또 그걸 중심으로 영영풀이 준비를 해야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고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꼭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올해 봤던 모의고사, 23년 3월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10지문이 나왔는데요. 이건 역시 한 80%가 나와요. 그 10지문 중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대체로 이제 객관식 쪽으로 많이 이제 몰아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꿀팁이죠. 네, 일단 맨 밑에 크로스워드는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뚱뚱한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거의 6문제 중 5문제가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난 중간 때는 교과서에서 2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크로스워드가 6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두 문제는 교과서에서 꼭 내니까 교과서에 있는 영단어도 필히 영영풀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제목은 틀린 문법 모두 고치기라고 돼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유형인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밑줄이 보이시나요? 뭐 밑줄 쳐놓고 다음 밑줄 친 뭐 A, B, C, D 중에서 틀린 걸 골라 고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죠. 그게 아니라 밑줄이 전혀 없어요. 그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고치시오인데 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는 잘 보시면은 이게 그 위에 문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답형 4번 다음 글 A부터 C에서 즉 세 지문이죠.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바르게 고치시오인데 6점 적혀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6점이라는 거는 6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그런데 자 여기 A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이 B 지문이 또 길죠. 그다음 C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거예요. A 지문에서 틀린 거 모두 골라 원래 거를 고치는 걸 쓰게 돼 있는데 각 옆에 개수가 안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A에서 2개 있겠지, B에 2개 있겠지, C에 2개 있겠지 라고 흔히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지난 중간까지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개수까지 다 해서 친절하게 칸도 만들어 줬는데 이번 시험은 그게 없었어요. 이게 바로 변칙입니다. 실제 답은요, A에서 2개, B에서 3개, C에서 1개였습니다. 자, 그러니 어렵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개수마저도 이렇게 우왕좌왕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요, 이제 다른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 봐볼게요. 자, A 지문 길죠? 여기서 틀린 거 2개였고 B 지문에서 틀린 게 3개였고요. C 지문에서 틀린 게 1개였습니다. 그다음 틀린 것들을 보면요, 뭐 셀 수 있는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꾸며주는 말, little, 뭐 few 그런 차이하고, 그다음 병렬 구조 그런 거 하고, 그리고 be aware 대절이 있는데 비동사를 안 써놓은 채로 aware만 나와 있을 때 비동사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do not이 아니라 are not이 답이라는 거, 그리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이런 식으로 두루 나왔습니다. 네,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3번 단어의 일부를 주고 영작하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냈던 유형인데 이번에 변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과서 내용인데요, 문법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빈칸의 원래 그 지문에는 as if라는 가정법 뒤에다가 수동태 문장을 쓰는 게 나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보여주는 이 제시문을 보면은 밑에 보기에서 쭈르륵 보면은 수동태를 쓰지 않고 능동태를 써야 하는 문제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말로 뭐 능동태를 써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재료로는 능동태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와중에 as if 뒤에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좀 판단을 해서 시제를 과거로 쓰든지 과거 완료로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에서 이렇게 조건 영작이라고 하죠. 뭔가를 주고 나서 영작해라 할 때는 보통 한 가지의 문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상의 문법이 얽혀 있는 것을 일단 책 그대로 내시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약간 창조를 할 수 있게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킬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외워서는 안 됩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원활한 왔다 갔다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나가고요. 이게 6점짜리였네요. 교과서에서 6점짜리.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게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지금 A, B, C, D로 이렇게 한 문제이지만 4문제로 이제 쪼개져 있는 것이죠. 그 한 문제를 보면요, A번에 밑줄이 쭉 그어져 있고요. 그다음 괄호가 되어 있으면서 괄호에 B로 출발하는 단어, 그다음 W로 출발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이 있을 거예요. 그 칸칸이 뭐냐면은 그 스펠링으로 출발하는 어휘를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빈칸의 개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지난 중간보다 늘어났어요. 지난 중간에 한 9개 정도가 맥시멈이었다면은 이번에는 7개부터 15개까지 이게 한 7개 되고 이게 15개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늘어난 칸수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세 개는 A, B, C는 그대로 나왔거든요. 외웠던 그대로 나왔는데 이 D번은 사실 이게 약간 반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수능 모의고사 보면은 35번 문제가 흐름 파악 문제거든요. 그 흐름 중에서 A, B, C, D 이 중에서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을 빼는 문제예요. 그러면 빼는 거는 보통 그것 자체를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내실 때 그 빼는 지문은 보통 안 내시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빼는, 버리는 문장을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영작을 하게 내셔가지고요. 약간 이건 좀 반칙이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변칙도 있고 반칙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웬만해서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웠던 그런 표현이 많아요. be bound to가 들어있어서 어려웠던 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그 뚱뚱한 모의고사 소스였기 때문에 진짜 많이 외워야 됩니다. 네, 복습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요 굉장히 제가 바람직한 문제라고 박수치고 싶은 문제였는데요. 수능 지향성이 있는 문제 읽어드릴게요. 4. 빈칸 채우기. 죄송합니다. 5. A, B, C가 가리키는 것을 영어로 찾아서 쓰기인데요. 이건 독해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A에 밑줄이 쭉 그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가리킨 게 무엇일까 찾는 건데요. 자, ethos를 찾는 것이었거든요. 민족 정신 찾는 거. 자, 그리고 B는 여기 보이죠? this feat. 자, feat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요. feat가 뭘까요? 바로 위대한 업적이란 위협이란 단어인데요. 저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 위협이 뭐냐면은 내용을 보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The Canadian Inuit maintain their own ethos.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C, they 보이죠?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찾는 건요. 사실 독해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독해에 보면요. 이렇게 중심 소재가 나와요. A가 나오면요. 그 A를 또 반복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A 다시로 바꿔치는 거죠. 치환하는 거죠. 같은 뜻인데 다른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A와 A 다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A 다시 A 다시 다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다.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대명사 또 마찬가지로 이제 it하고 they 같은 거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수능 지향성이 있는 문제를 너무 잘 내셔가지고요. 이건 진짜 박수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결국 독해력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6번 크로스워드 퍼즐인데요. 이것은 마포의 트레이드마크 시험 문제이고요. 예, 이렇게 크로스워드 채워야 합니다. 아래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로스 해가지고 영영풀이가 좀 나와 있습니다. 품사가 주어져 있지도 않고요. 그저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이 영어 자체가 분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래 다운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소스가 뭐냐면요. 그 대체로 학교에서 시그널을 준 바로는 뚱뚱한 모의고사, 전체 다 나오는 모의고사, 거기서 거의 내시는 편인데 교과서도 한두 문제 추가해가지고 그럼 이걸 준비할 때 대체로 몇 개 정도의 단어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요. 제가 쭉 작업을 해보니까 지난 중간 때도 그랬지만 한 3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300개 정도에서 6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목 잡을 정도로 정말 적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그런 게임인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버립니다. 솔직히 버리는 문제인데 하지만 1등급을 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절대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외우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300개를 처음 보는 단어인 친구하고 300개 중에 250개가 아는 단어야. 나머지 50개는 외우면 되는 거고 그다음 그 후에 영영풀이를 계속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자의 친구랑 후자의 친구랑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어휘력이 있어야만이 이것에 대한 접근도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시간 투자도 그만큼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야 이제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모든 밸런스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안 버리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해서 단어를 열심히 마스터 해놔야 된다라는 게 그런 전제 조건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초록색으로 답을 표시해 봤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1번 deliberately 뜻이 뭘까요? 일부러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이죠. 2번 invasive 3번 sustainable은 교과서에서 나온 말이고요. 4번 pivotal은 많이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5번 residual 이것도 정말 드물게 나오는 단어고요. 6번 advocate은 진짜 중요한 단어이죠. 자, 그래서 이 6개의 구성을 보면요.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리고 가끔 나오지만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가끔 나오지만 꼭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 그리고 설마 이런 걸 낼까라는 약간 이상한 단어도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칸이 6개라서 6점짜리입니다. 그리고 마포 이번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대체로 1등급 컷은 한 96점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킬러 문제들에서 1점씩 정도 까인다고 하면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단어를 쓰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영영풀이를 열심히 준비해서 뭐 advocate, 뭐 deliberately 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스펠링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히도 감점입니다. 네, 그래서 1학년 시험이랑 비교해드리면 1학년은 이제 지문에서 그 빈칸을 주고 뜻도 친절하게 주거든요. 한글 뜻을. 그래서 외웠던 거 그대로, 지문 암기 그대로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2학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문과 관계없이 동떨어져 있는 영영풀이라는 거 그리고 1, 2학년 공통으로 스펠링을 틀리면 감점이 있다는 것과 또 악필 잘 글씨를 예쁘게 안 썼을 때 알아보기 힘들 때도 감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좀 봤었고요. 이제 이번 시험 특징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 1번 본문 변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본문 변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죠. 나름 어려운 본문을 외웠는데 본문 그대로 나와도 이제 100점이 나올똥말똥 하는데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신기했던 게 1번 anonymous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뭐냐면 본문에는 그냥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시험지에 보니까 anonymous가 거기에 살포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래 내용일치 문제로 냈던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anonymous를 내가 모르는 단어다. 그래 버리면 내용일치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고 또 향후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평소의 단어력이 마포의 내신력이다. 그러니까 내신 때 공부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2, 3, 4번을 보면요. paradoxical이 원문에 있었는데 이걸 contradictory로 바꿔놨죠. 그 시험지에는 precisely도 exactly로 similarly도 likewise로 바꿔놨는데요. 이런 모든 건 답과 연관된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1, 2, 3, 4번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때요? 단어다. 단어가 변조되어 나오는데 1등 공신이다. 다음 5번 as if는 그 가정법이었고 교과서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수동태가 원문이었는데 시험지에는 능동태로 약간 바꾸게끔 하는 그런 변칙. 그리고 6번은 help 뒤에는요.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또는 help 투부정사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5번, 6번을 보니까 문법 2개잖아요. 이렇게 본문 변조는 단어 위주의 변조가 많고 문법의 변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솔루션은요. 당연히 단어력 평소에 열심히 하고 문법도 평소에 꾸준히 자기가 모르는 걸 파고들면서 질문도 해가면서 써가면서 해봐야 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요. 네, 2번인데요. 틀린 문법을 골라라. 1, 2, 3, 4, 5 중에 또는 틀린 문법을 찾아 고쳐라. 이런 식으로
문법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은요, 이제 혹시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중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중학생 때부터 정말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또 문법 문제에서 잘 안 풀릴 때 그걸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다른 쉬운 문제들까지 못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 안배를 해줘야 됩니다. 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영작은 아까 보여드렸죠. 시험지를 단어의 일부를 주고 영작하는 킬러 문제입니다. 다음 4번 빈칸 채우기도 킬러 문제였죠. 아까 단어 한 9개에서 15개 채우는 거. 또 흐름 무관한 문장까지도 끌어다가 쓰셨기 때문에 반칙을 좀 하셨다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밑줄 친 ABC가 가리키는 걸 찾아서 영어로 써라. 이거 준 킬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잘 안 나왔던 그런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바람직한 문제였고요. 특히 A를 A-나 A-로 치환했을 때 이 A-와 A-가 다시가 뭘 가리키는지 찾는 거, 즉 A를 찾는 거, 그런 문제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크로스워드 퍼즐, 이거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꼭 해야만 합니다. 다음 7번을 지금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아까 시험지 보여드릴 때 객관식은 제가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는데요. 객관식은 주로 이렇습니다. 마포의 객관식, 2학년 객관식은요. 모의고사 지문의 순서 배열, 즉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한 3덩어리로 나누어서 순서 배열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한 덩어리 주고서 이것을 어디다 끼워 넣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 문장 삽입이라든가 문장 A, B, C, D의 배열인데요. 심지어 이게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지만요. 주관식에도 나옵니다. 이번에 또 2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식을 빨리 풀려면은 모의고사 지문들을 잘 공부한 다음에, 즉 뭐 문법이라든가 암기한 다음에 항상 이렇게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보면서 아, 이거 다음에 이거지, 기승전결이지, 이렇게 스토리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 흐름을 꼭 외워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객관식은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 맞춰야 돼요. 객관식이 70점인데요. 그거는 거의 100점 맞아야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서술형이 이제 진검승부예요. 얼마큼 외웠느냐, 변칙을 잘 대처하느냐, 그런 거. 네, 방금 드린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마포고 2학년의 시험 관건은 바로 이겁니다. 서술형 잘 봐라. 이게 이제 뭐 1, 2등급의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문법 중학교 때부터 쌓아야 한다. 그때부터 안 쌓아놓으면 좀 힘듭니다. 다음 지문 암기는 기본이고, 다음 크로스워드, 이것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네. 2번 내용 파악 흐름 순서는 주로 객관식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순서가 빨리 기억나야 합니다. 다음 3번째 방대한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좀 빨리 출발을 해요. 수업을 빨리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말 중간 이 즈음이 되면 애들이 암기 과목이라든가 뭐 탐구 과목 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미 내용을 한번 끝내놓고, 그다음 이제 이 시험 즈음에서는 복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복습이 매우 필요해요. 다음 4번 본문 변조나 반칙 변칙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것도 이런 1번 같은 문법이나 뭐 단어력이 있어야만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와중에 마포는 항상 수능 독해를 지향하는 걸 아래에 깔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 전체에서 한 80%를 시험에 낸다라는 것도 이런 수능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 2번 고난도 독해 구문 훈련을 평상시에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내신 기간에 비해서 내신 끝나면 비내신 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신 기간에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해요. 근데 내신 기간 끝나고 나면 비내신 기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농사 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3번 다양한 배경 지식, 깊은 사고력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3학년 커리큘럼으로 벌써 이제 올라갈 거예요. EBS 수능이라든가
뭐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든가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3학년 대비가 되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포 3학년 시험도 영영풀이 나오거든요. 어머니 학생들 여러분들. 그리고 단어 관련 문제 많이 나와요. 뭐 흐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독해력 물어보는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스 자체가 EBS인데요. EBS의 내용이 참 좋아요. 어려운 것만 많이 추려가지고 시험에 내시기 때문에 3학년을 바라보는 학생들도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경아 선생님의 그 마포고 2학년 수업을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시간은 월금 7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요. 한 번에 왔을 때 2시간 반이잖아요. 그러면 주 2회를 했을 때 총 주 5시간이 되겠죠. 다음 주 1회 반이 있는데요. 토요일 오전에 9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입니다. 주 1회고 4시간입니다. 압축적인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1번 내신 기간에 밀도에 있는 내신 수업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만족하게 점수가 잘 나왔고요. 이번에도 뭐 97점, 96점, 95점 이렇게 다수의 친구들이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다음에 2번 비내신 기간에도 고강도의 수능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단지 수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준비이자 마포 내신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스카이 졸업생들이 나왔고요. 올해에도 제가 의대를 보냈고요. 의치한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철저한 관리를 해드립니다. 주중에도 이제 시험 보러 부르고요. 암기 확인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네, 피드백도 해드리고요. 질문도 진짜 많이 받습니다. 특히 마포 2학년들이 저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탐구심이 너무너무 센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포 2학년들은 제가 전교권 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니까 진짜 이 어려운 과정들을 묵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친구들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동력이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클래스들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